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R, 오늘은 그냥 재밌는 얘기니까 시장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시장 얘기 듣고 싶으신 분은 나가셔도 되는데 시장의 어떤 본질을 얘기할 거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하려고 간만에 시장이 좀 조용해서 재밌는 얘기 하려고 제가 맘먹고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에 잠도 안 자고 준비해서 그냥 옛날 얘기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긴장 푸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괴 이제 우리가 괴물할 때 괴짜거든요. 괴이하다 할 때 괴짜고 괴이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시작은 위쳐로 시작합니다. 위쳐 아세요? 위쳐? 이거 넷플릭스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나? 게임은 있고 확실히 소설 있고 게임으로 사실 조금 더 유명한 건데 이게 이제 게임 화면입니다. 이게 세 번째 건가 이게?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은 뭐 해보진 않았어요. 하는 걸 봤고 저는 이제 드라마랑 소설을 좀 좋아하는 쪽인데 위쳐가 이제 위치가 여자 마녀잖아요. 근데 위쳐는 이제 남자 마녀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폴란드 쪽. 이 폴란드 작가 안제이 샤코프스키의 소설 더 위쳐. 근데 이것도 이 소설도 처음에는 약간 단편 같은 거였는데 위쳐라는 캐릭터가 있는 세계관에 대한 단편이었는데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점점 장편으로 가고 게임도 나오고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근데 드라마는 엉망진창 됐어요. 이거 약간 제작진 놈들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1, 2편 빼고는 잘 안 보는데 어쨌든 그 슈퍼맨 하는 그 배우가 했던 위쳐가 짱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왕자의 게임이나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약간 드라마 같은 세트에서 찍은 느낌이 나가지고 좀 더 거칠게 만들면 좋을 텐데 약간 게임의 영향인가. 어쨌든 위쳐가 이 세계관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세계관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뭐 중세 느낌 나요. 중세 느낌 나는데 어떤 이제 시공간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어떤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는 세상에 이렇게 괴물하고 마법 이런 게 이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인간들이 마법도 좀 배우기 시작했고 약간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강화 인간을 만들어요. 데려다가 막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풀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풀을 먹여. 약간 독초 같은 걸 먹여요. 풀이 이제 글래스예요. 그걸 이제 통과하면 강화 인간이 돼요. 그래서 엄청 힘이 세지고 뭐 약간 감도 좋아지고 눈빛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싸움을 잘해. 특히 이제 괴물하고 싸움을 잘해요. 인간하고도 싸우긴 하는데 약간 이들은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약간 사제처럼 어떤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인간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우고 저는 이제 괴물을 퇴치하러 이제 이 세계를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괴물을 퇴치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싫을 거 아니야. 중간에 막 괴물 있으면 그래서 괴물을 퇴치해주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살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백정을 약간 경멸했던 것처럼 급할 때는 막 돈 주고 제발 좀 퇴치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치하고 나면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그리고 너도 사실 괴물이잖아 이러면서 막 배척해요. 그래서 대접은 못 받는데 꼭 필요한 존재긴 한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존경도 받는데 계속 이제 겉도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끌고 가는 스토리. 게임도 약간 막 깔끔한 기사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고독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도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화된 이 일종의 강화 인간인데 이런 세계관인데 요 위쳐 이번 아니고 옛날에 나온 거죠. 1편 1편에서 첫 번째 시리즈 네 번째 편일 거예요. 거기서 로우 오브 서프라이즈라는 게 나옵니다. 의외성의 법칙인데 이 세계관에서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줘,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받거나 뭘 이제 직접적인 거기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베팅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빚을 졌으니까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줘야 될 텐데 뭘 원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구해준 사람이 의외성의 법칙에 따라서 나는
당신이 처음 가서 뭐 이제 내가 구해줬으니까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집이나 자기 홈타운으로 갈 텐데 거기 가서 처음 만난 거를 나한테 줘라. 또는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모르는 거를 나한테 준다. 이게 되게 무슨 도박 같죠? 왜냐면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뭘 받을지 몰라요. 한판 튀기는 거야. 야, 여기서 돈 받으면 그냥 그 생명값만 받는 건데, 대가만 받는 건데, 야,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집에 가서 깜짝 놀라게 뭔가 원래 내 건지 몰랐는데 뭐가 내 건지 몰랐는데 내 거야. 그 놀라운 걸 나한테 달라. 라고 하는 법칙이 있대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돼. 그걸 안 지키면 내가 누구한테 생명을 빚졌는데 내가 그렇게 주기로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내가 처음 만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는 게 굉장히 비싼 거야.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랑 그 약속을 한 사람은. 근데 그거를 다른 걸 줘. 막 이렇게 싸구려 뭐 다른 걸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모를 텐데.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공주가 있는데 공주의 신랑감을 뽑는 어떤 연애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둔이라고 이 어렸을 때 저주를 받아서 12시 전에는 고슴도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이 공주의 아버지를 옛날에 살려줬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의회성의 법칙을 따라서 가서 처음 소설은 약간 그 공주가 그 임신해 있는 그 왕비가 임신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약간 드라마에서는 이제 처음 그 공주를 만난다고 해요. 어쨌든 공주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러 거기 나옵니다. 근데 왕비가 자기 딸을 이 약간 그래도 뭐 저주받았다고는 하지만 뭐 기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주받았잖아요. 죽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처를 사용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이스트라고 버젓한 귀족 기사가 나와서 막습니다. 이 고슴도치 저주받은 이 고슴도치 기사를 여왕이 명령해서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 근위대들한테.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 의회성의 법칙이 소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왕비한테도 평민도 지키는데 당신이 왕족이라고 안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더 왕족이니까 지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쳐. 사실 위쳐는 이런 어떤 권력 이런 거에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처음에 이 위쳐한테 죽이라고 합니다. 저 괴물이니까. 근데 위쳐는 쟤는 괴물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 뿐이다. 나는 괴물을 죽이는 사람이고 나는 살인 청부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근위대가 이 고슴도치 저주받은 사실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도 기사거든요. 죽이려고 할 때 위쳐가 막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트라고 굉장히 유력한 이 귀족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고슴도치를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랑 싸워요. 이상하죠? 이 고슴도치야 이제 뭐 그 공주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러 온 거긴 한데 왕비는 뭐 인간적으로 그럴 만해. 그죠? 자기 딸을 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 위쳐도 그렇고 이 에이스트라는 기사도 나중에 이제 왕비랑 결혼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여기서 멀찌감치 보고 있어도 크게 손해볼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 로우 오브 서프라이즈라는 걸 지키려고 사실 누구도 지키라고 법 성문화돼 있지도 않은데 그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거기서 처음 보는 고슴도치 얼굴을 한 기사를 위해서 싸웁니다. 물론 죽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뭐 죽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막 싸우고 있다가 그 공주가 이제 각성을 하면서 그 왕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세계관에서는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룰이 모두가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또는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커먼 센스 그런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세계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비도 그거를 깨고 싶긴 하지만 자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자기 공주를 주기 싫으니까 깨려고 하지만 결국은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세계가 유지된다는 건 어떤 공동체 이런 거라는 건 그거를 공유하는 어떤 롤을 공유하는 게 세계구나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본주의라는 걸 공유하잖아요. 뭔가 누구한테 뭘 시키고 누구한테 뭘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옛날에 왕정일 때는 왕이 뭐 백성들 거 뭐 가져갈 때 돈을 줬겠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계관, 예, 법칙, 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위쳐 보면서 느꼈고요. 이제 또 괴잖아요. 오늘 주제가 괴입니다. 서양 쪽에서 요즘에 제가 흥미를 갖는 건 이 위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마녀도 있긴 하지만 저는 마녀는 별로 관심 없었고 위쳐가 좀 좋아서 요즘 보고 있고, 동양 쪽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일본에 오면 백귀 야행이 있죠. 그죠? 이거 제가 몇 번이나 들고 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백귀인데 100마리 귀신이 아니고 그냥 온갖 귀신들이, 이게 약간 전승인데 전승이나 이제 약간 전설 같은 건데, 교토가 옛날 일본의 수도잖아요. 16세기 교토에서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답니다. 밤만 되면 이 교토 대로를, 교토에 이제 대로가 있었어요. 교토 대로를 각종 요괴들이 행진한다. 대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12세기네요. 죄송합니다. 12세기에 교토 어떤 그런 배경으로 하는 설화집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근데 일본은 이제 천만 요괴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천만 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요괴 하나하나도 이제 신이에요. 보이면 요게 비파 요괴, 여기 이건 뭐야? 아쟁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100개 수많은 요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영적인 귀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쓰다 버리는 우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괴의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백귀야행, 굉장히 재밌는 어떤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요괴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이거는 최근 건데 이건 아주 옛날 두루마리입니다. 보면 이런 약간 귀엽죠.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불교의 야차 계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의 어떤 다양한 문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또 궁금하죠.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주식 방송인 줄 알았는데 위쳐 얘기하고 백귀야행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시장이 그나마 조금 잠잠했으니까, 지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 8시 지났으니까. 오, 미국 나스닥 선물은 상승 중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빠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보이시나? 여기 백귀 야행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인데, 제가 여기 두고서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9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요괴 같은 걸 다룬 만화책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약간 이렇게 화풍이 약간 순정 만화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분이 이마 이치코라고 계시는데, 이제 약간 BL물이라고 이제 보이 러브 그쪽에서 또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거 이후로는 이쪽 그림만 그리시는데요. 요괴와 그림 보면 약간 이제 순정 만화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지는 이제 뒤쪽에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약간 이 책 속에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이지마가 이제 이 집안의 성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했다. 제가 이게 의미로 치면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이지마 집안 얘기예요. 이이지마 집안이, 우리로 치면 이게 김씨라고 하면 이이지마 집안이 요괴를 봅니다. 이게 초기에 나온 건데, 이렇게 이이지마 얘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되거든요. 뭐 대학 입시 준비하니까 19, 20살인데 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괴를 봤어요. 외할아버지도 보고. 이 집안 사람들은 대충 다 봐. 약간 영감이 세냐 약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랄까, 만약에 요괴가 있다면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이 요괴들이 이제 이 책장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지마가 이제 책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요괴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인간이 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싹 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주변시라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척합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외할아버지가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얘가 막 할아버지 저거 뭐야 무서워 그러는데 이 이 외할아버지가 가규인데 가규도 보이는데 너가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저런 거 보이면 이상한 거 보이면 모르는 척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이 집안이 약간 일본식 집인데 커요. 저택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곳곳에 귀신이 있는데 이 만화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섞여 살아요. 인간하고 요괴하고 귀신이라고도 하지 않지. 요괴하고 요마 이렇게 하고. 이 책의 이제 제목은 백귀야행초입니다. 초는 이제 뽑아낸 글이다 이런 뜻이고요. 95년부터 연재했고 지금 32권까지 발매됐고 누적으로 700만 부 팔았습니다. 작가가 이마 이치코인데 65년생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거의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자신을 이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화해서 가끔 자기 작품에서 내보일 뿐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이지마 가규. 원래 본명은 이이지마 료인데 가규는 이제 필명입니다. 이분이 이제 괴기 소설가거든요. 무서운 환상 괴기 소설가인데 사실은 그거를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걸 쓴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괴기 소설을 써서 너무 실감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집은 좋아. 근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 이이지마 이 가문의 피가 요괴들이 되게 좋아하는 피예요. 마치 삼장법사처럼 요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막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끌어들여. 그래서 이이지마 가규 외할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불행을 끌어들이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약간 고립적으로 사는 경향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만화책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가규고 외손자가 리스예요. 친손자는 있긴 있는데 친손자들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규가 자식들이 꽤 되거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얘들은 뭐가 보이는데 얘는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무서워. 그래서 철들면 다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막내딸이 있는데 이이지마 리스의 엄마죠. 그래서 대릴사위를 드려요. 대릴사위를 드려서 성이 이제 이이지마잖아요. 그래서 대릴사위를 드린 사람도 이제 이이지마로 바꿉니다. 성을.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이지마 리스가 이 집안을 좀 잇고 있는데 쯔까사도 있고 사촌 누나. 그 집 나간 그 삼촌의 딸. 그래서 이제 둘이 얘도 이제 영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라고 삼촌인데 가장 가규랑 비슷한 너무 제가 모르시는 분은 좀 재미없겠다 그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괴를 보는 집안이 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요괴를 볼 뿐만 아니라 이이지마 가규는 그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해요. 그리고 잘 이용해요. 그래서 이 요괴들을 보고 요괴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을 잘 이해해. 근데 요괴들이 조금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거든요. 막 힘도 세고 막 사람도 잡아먹고 물리적 힘이 아닌 엄청난 힘이 있는데 좀 어리숙해. 좀 멍청한 구석이 있어. 그걸 잘 이용해서 가규가 원래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이 요괴들을 잘 부립니다. 그래서 식신을 부려요. 식신, 시키가미라고. 이제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요괴 원래 있는 요괴를 내 부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뭐 계약을 맺거나 또는 부적을 쓰거나. 그래서 아오아라시라고 이 이이지마 가규의 식신이 있고 요건 이제 이이지마 카이입니다. 카이도 아버지랑 가장 많이 닮았어요. 이게 삼촌인데 이 삼촌은 이제 요괴를 너무 좋아해서 요괴 세상에 있다가 나이 40 넘어서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이 카이도 식신들을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 식신들을 부리고 이 이이지마 리스는 영감이 가장 뛰어나지만 요괴하고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외할아버지가 하도 강조를 해서 네가 가장 요괴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다. 그래서 너는 못 본 척하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끼지 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적으로 끼긴 하는데 이 이이지마 리스의 식신은 오구로 오지로입니다. 이 까마귀인데 약간 작은 탱구의 형태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상황 설명 드리는 겁니다. 요괴를 볼 뿐만 아니라 이이지마 집안은 요괴를 부리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리게 돼요. 그 요괴들은 이 이이지마 집안을 틈만 나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이이지마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냥 약간 삼장법사 같은 건가 봐요. 그냥 땡기는 피인가 봐. 그래서 이이지마 가규 그 외할아버지는 결계도 막 쳐놓고, 그리고 이 안에 아오아라시를 둬가지고 자기 가장 강한 식신을 둬서 그걸 막기도 하거든요. 요괴들은 식신이 뭐냐면 요괴인데, 내가 약간 야생의 요괴인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요괴인데, 속았든 또는 계약을 맺었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했든 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괴는 자신들이 인간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해서 얘 밑에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 이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식신을 내가 부려. 그래서 뭔가 미션을 주잖아요. 근데 그 미션을 컴플릿을 못해. 내가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쟤를 죽이고 와 그랬는데 얘를 못 죽이잖아요. 그럼 그 식신은 원한을 품고서 그 식신을 부린 사람한테 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괴들은 되게 이중적인 감정을 자기 주인한테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도 하지만 항상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월급쟁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월급쟁이도 월급을 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밉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오지로 오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니코믹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길게 못했는데 그냥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기 야행 이 만화를 이제 하는 건데, 엑기스만. 오지로는 이제 미백 흰꼬리란 뜻입니다. 그 까마귀, 텐구 형태를 한 까마귀인데 흰색 까마귀예요. 그리고 오구로는 구자는 이제 검은색이라니까 검은 꼬리라는 뜻이고요. 일권에서 그 이이지마 리스 집안 근처에 이제 어떤 집이 있었는데, 이웃이 있었어요. 이웃인데 큰 삼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각각 오지로하고 오구로가 이제 나무에 깃든 요괴였는데, 둘이 이제 집안이 싸우다가 삼나무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집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그 집안 사람을 죽여요. 이 텐구,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어쨌든 요괴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있을 나무가 없으니까 이 이이지마 리스 집안에 정원에 이제 벚나무가 있거든요. 거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리스 가족들이. 그래서 사람이 싫어, 이제. 내가 그렇게 삼나무에 오래 살면서 그 집안을 잘 보호해줬는데, 이놈들이 은혜도 모르고,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 그래서 내가 저 벚나무에 가야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리스 집안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괴들은 이렇게 귀엽고 천진난만하지만 인간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르니까. 인간이 죽는 건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큰 일이지만, 요괴들이 볼 때 인간을 죽이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벚나무에 살고 싶은데 저게 그냥 인간들이 살고 있네. 귀찮아.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집을 잘못 찾았죠. 그래서 갔다가 처음에 이제 이 오지로가 갔다가 이 리스한테 이제 못 당해서, 여기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저작권 문제는 없으려나? 뭐 나온 지 한참 된 거니까. 내가 졌다. 너가 엄청 강하니까 이제 나를 식신으로 삼아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리스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아오아라시 있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오아라시가 이것도 요괴거든요. 고맙게 받아들여. 거절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괴는 또 내가 당신의 식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 부하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럼 또 앙심을 품어. 요괴들은 뭔가 능력은 있는데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게다가 뭐 요괴 전체적으로 어떤 받아들여지는 커먼센스도 별로 없고, 종 잡을 수가 없다. 요괴는 종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괴이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힘없고 약한 요마에 불과하지만 인간 한두 명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명령 내리면 내가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요괴들은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여운 요괴도 이 센 요괴들은 그냥 막 사람 막 죽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지로 오구로가 그런 식을 통해서 이 다음 오구로는 이제 다른 섬나무에 있던 놈인데 얘도 이제 그 벚나무에 같이 가고 싶은데 싸우고 있는 걸 리스가 야 그냥 니네 둘이 사이좋게 거기 살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기 주인으로 삼겠다고 이 리스를 해서 이제 둘이 식신이 됩니다. 근데 오지로 오구로가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티격태격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만 그 티격태격 하지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좀 걱정도 해주고 여기 이제 서로 벚나무 차지한다고 싸웠는데 나중에 리스가 이제 힘으로 눌러서 둘 다 그냥 같이 살아라 그러는데 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4권에 보면 천상의 우두머리 텐구라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냥 한 거니까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42분에 벌써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일본에서는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면 되게 불운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원래 오지로 오구로가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였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불길하다고 그 여자아이를 산파한테 주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한테는 쌍둥이라는 걸 숨겨요. 그런데 그 산파가 그 여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데려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근데 이 사람도 또 사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인집 같은 사람의 아이를 맡았다가 그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 한 거지. 그러니까 죽을 아이였는데 그 죽을 아이를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해서 키워요. 근데 둘이 이제 쌍둥이 남매니까 같은 동네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약간 우리 해와 달처럼 나무 위로 쫓겨가거든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요괴가 이 두 남매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무 위에서 텐구가 와가지고 너네 이렇게 왜 두려움에 떨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로 오구로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작은 텐구로. 근데 이제 그게 하도 옛날 일이니까 기억을 잃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괴는 이제 기억력도 나빠요.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해요. 옛날 일인데 원한 같은 것만 가지고 있고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지로 오구로가 리스의 식신이거든요. 이 주인공 젊은 그 외손자의 식신인데 아오아라시라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청람인데 푸른 바람 이런 뜻이죠. 람이 이제 산과 풍에 합쳐진 건데 센 바람 이런 뜻인가 봐요. 아오아라시라고 굉장히 강한 식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의 형태를 한 리스를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가규가 죽으면서 리스가 요마가 너무 많이 꼬일 거다. 그러니까 내 외손자를 보호해줘라. 그러면서 자기 중에서 제일 강한 식신한테 리스를 지키라는 임무를 마지막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오아라시는 가규의 식신인데 그래서 리스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오아라시는 리스가 죽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말도 잘 안 듣긴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리스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그 가교 할아버지가 자기 식신인 아오아라시한테 너 인간으로 살아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서 그 죽은 자기 사위죠. 사위 몸에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갔는데 뭐 그냥 그 귀신이 그러니까 요마가 씌인 것 뿐이지 그 아버지는 죽은 거죠.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리스 곁에서 계속 지켜주거든요. 근데 이 리스는 그러니까 이 아오아라시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리스를 지키는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리스를 이제 여러 번 살려줘서 끝났어. 의무가 없어. 그래서 아오아라시는 이제 떠나면 되거든요. 떠나도 돼. 이제 그 식신의 계약에서 해방됐어. 그런데 리스가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날 먹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아오하라시가 그래? 아오하라시도 사실 이제 이 만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모든 요괴들은 이이지마 사람들을 먹고 싶어해요. 이상해요. 계속 먹고 싶어해요. 근데 그나마 아오하라시는 좀 덜한데 아오하라시도 틈만 나면 먹고 싶어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가규인데 가규는 죽었으니까 못 먹고 리스를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있어줄게라고. 리스는 다른 요괴들이 리스를 공격하면 얘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요괴들을 퇴치하거나 먹어버립니다. 리스 굉장히 아오하라시 굉장히 강한 요괴거든요. 그래서 아오하라시 같은 굉장히 강한 어떤 지능이 높은 식신도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부리는 어떤 인간이란 존재한테. 근데 요괴가 요괴를 부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상하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이 아오하라시조차도 가장 이이지마 리스한테 우호적인 아오하라시조차도 요괴라서 좀만 정신을 놓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인간한테 해를 끼쳐요. 그래서 리스가 계속 이제 아오하라시도 인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재미가 있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오하라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만화도 처음에 아오하라시는 어떤 설정이냐면, 이이지마 가교가 8개의 요마를 지옥에서 꺼내요. 그래서 자기 식신으로 부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제 곧 내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8마리를 다 풀어놓고 가면 얘들이 우리 집안 사람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 장례식에 가규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에 8마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오하라시거든요. 아오하라시하고만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이 나머지 너네 8명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 이 7마리를 다 잡아먹어 주면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오하라시가 이 장례식에 이이지마 가규의 장례식에 와서 나머지 7마리의 이 요마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오하라시 캐릭터였어요. 처음에 1편에서는. 나중에 바뀌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을 모르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면 공격도 못하고 보호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이지마 리스가 아오하라시 이름 맞춰서 공격에서 좀 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늘어지나? 좀 빨리 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리스가 이 이상한 존재들을 보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저런 것들은 이제 원래 형태가 없는 건데 다른 형태를 빌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알아보지 못하면 그쪽도 이쪽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척 해라 그럽니다. 나중에 아오하라시 캐릭터가 바뀝니다. 이거 원래 이제 연재가 길어지면 바뀌어지는데 아까는 이 가규가 8마리의 요마를 지옥에서 이제 꺼낸다고 했죠. 꺼내서 식신으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이지마 가규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워낙 이제 좀 불행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큰 할아버지인가 작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얹어 사는데 자기 사촌이죠. 타케시랑 지옥 무덤에 있는 어떤 요괴랑 뭘 하다가 타케시가 죽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그 요괴의 잘린 손이 일부가 약간 자기 곁에 머물거든요. 그게 이제 요괴 같은 거 먹여서 키운 게 아오하라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울면서 너한테 이제 이름을 주겠다, 몸을 주겠다 그래서 그려서 이렇게 몸을 그려서 아오하라시한테 용 그림을 그러니까 용 몸을 주고 자기 이름을 주죠. 료라는 이름을 주고 나만의 귀신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설명 다 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길게 위쳐도 얘기하고 위쳐의 이제
로 오브 서프라이즈도 얘기하고 백귀야행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 백귀야행 세계에서는 이이지마 집안은 귀신을 봅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을 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일부는 귀신을 보고 퇴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백귀야행이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보지 마라. 너네가 생명을 지닌 너희 인간은 보여도 보지 말고 어떤 할 수 있어도 계속 개입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교처럼 수명이 줄어든다. 네가 할 수 있더라도 요괴를 부릴 수 있더라도 요괴를 부리는 건 수명을 갉아먹는 거고 요괴를 부린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을 짊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신인데 내 식신인데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는 어떤 요괴하고의 인간하고의 관계는 이 정도? 뭐 이런 이제 이게 요괴 집안인데 유서 깊은 요괴 집안입니다. 그래서 리스하고 좀 일이 얽혔다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옛날은 인간하고 요괴가 약속을 지켰다. 룰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영악해서 간단히 그걸 깬다. 그러니까 리스가 요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우리는 다른 세계 존재니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끔 만나서 과자나 먹고 서로 이제 담소나 나누고 헤어지는 게 좋지. 섞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멀어집니다. 리스도 요괴하고 가장 가깝고 요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리스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괴가 왜 힘드냐면 내가 식신을 삼잖아요. 오지로 오그로가 특히 그러는데 근데 뭘 시켜? 뭐 저기 가서 야 뭐 가져와 그러면 뭐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을 뭐 저기 가서 쟤를 데리고 와 그러면 목만 가지고 와요. 목을 가져와 이렇게 목을 가지고 와. 그래서 얘를 데려왔다. 왜 목을 가져왔어? 목을 가져왔든지 죽진 않아요. 왜 목을 가져왔어? 그러면 저 몸이 가기 싫다고 하고 또는 뭐 너무 무거워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괴가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인간하고의 어떤 그 커먼 센스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엉뚱한 거래요. 뭔가 시켰는데 할 수는 있어. 능력은 있어. 저기 가서 야 저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는데 저 사람이 가기 싫다고 그래. 죽여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해주지 않으면 항상 일이 엉뚱하게 돼요. 이 백교양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걸로 원한을 갖고 알 수 없는 걸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요괴들이 마작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 세상에 갔을 때 마작을 하거든요. 그럼 마작할 때 막 속임수 썼다고 막 비난하지만 사실 자기가 쓰고 있어. 그러다가 막 그 기분이 나쁘면 판을 뒤엎고 그 요괴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이 괴이한 게 왜 함께 있을 수 없냐면 인간들은 그래도 공유하는 어떤 룰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요괴 세상에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게 있지. 근데 이게 섞이면 그 공유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고스톱 룰이 다른 동네 가서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대가를 치러요. 식신을 쓰면 내 수명을 갉아먹든 또는 일이 꼬이든 내 가족이 죽든 뭐 내가 의도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든 항상 식신은 어떤 요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를 이용하면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러. 그래서 이지마 가교도 굉장히 조심하게 씁니다. 그리고 거의 그걸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요괴들이 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슬슬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이제 괴가 생겼습니다. AI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죠. AI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가 못 보던 어떤 인공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괴 같은 거죠. 요괴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원래 있는 걸 이렇게 잡아다가 포켓몬처럼 하기도 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요괴 같은 것도 주술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 세상에는 귀신 같은 건 안 믿죠. 백귀야행은 안 믿어도 100개의 AI 에이전트가 날 도와줄 거라는 거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AI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또는 AI는 얼마나 인간의 룰을 이해하고 있냐? 또는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냐?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스가 나는 게 엔트로픽이 만든 뭐 미토스 같은 게 해킹을 하고 또는 막 카드로 막 긁고, 물론 이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안 그렇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엔트로픽은 그래서 그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고, 그거를 위험해 보이니까 자기들이 글래스윙이라는 안전망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식신을 다루듯이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두려운 건 얼마 전부터는 코딩도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거 하면서 코딩도 자기들끼리 하고,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 이거 오픈AI, 어제 기사인데 오픈AI가 만든 에이전트들이 서로 인간들 모르게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뭐가 취약한지,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2달 동안 공유해 왔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AI한테 야, 지금 내가 일본 가고 싶으니까 일본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그러면 뭐 비행기표 끊고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19에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군용기를 탈취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르다든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AI는 좀 덜 할 거예요. 요게보다 덜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점점 AI가 발달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계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는 그냥 메카닉이니까 우리가 조종하는 건데, 점점 AI가 고도화되거나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AI면 또 능력은 있는데, 그게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나 어떤 연구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를 부리는데도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지점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AI 때문에 원자력도 다시 하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가스터빈도 다시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같이 더운 날 보면 이거 지구 온난화가 큰일 났어 라고 하지만, AI를 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자제해 왔던 것들, 뭐 원유를 쓴다든가 화석연료를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죠? AI가 발달되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질 테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발전소를 지을 때 왜 환경주의자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냐면,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배터리 만들려면은 굉장히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엔트로피 제2법칙에 따르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 한다고 하면 뭐 빠르게 그 발전소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거를 짓는 거는 빨리 이제 자본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대가, 에너지, 자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이 가성비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죠? 왜 지금 AI 반도체 이런 거 주식들이 가끔 쩌냐? 이게 이제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막 당위나 어떤 인류 같은 거지만, 자본은 당장 돈 들어가면 돈 얼마 나올까를 항상 계산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은 쓱 봤는데 지금 벌써 3, 4년 엄청 돈을 투입했는데,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러들 진짜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한테 계속 돈을 대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발전소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돈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두려운 게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딱 완성되면 거기서 끝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돈이 된다는
건 잘 보장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막연함을 자본이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는 거죠. 게다가 우리도 AI 되겠지 하지만 10년 후까지 안 돼.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가 AI에 대한 열정으로 인류의 자원을 거기 투입하는 걸 우리가 용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주의 이것도 한 5년 전에 ESG 뭐 이런 거 하면서 환경 관련 산업 또는 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 이건 악이고 다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또는 뭐 그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있었죠. 그거에 반대하면 약간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AI에 반대하면 좀 나쁜 사람처럼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AI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AI로 가는 길에 뭐 많은 자원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 당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AI가 요괴 같다면 그 AI가 과연 인간한테 득이 되냐? 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면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터미네이터처럼 정말 스카이넷처럼 되면 어떻게 이런 논의는 아예 안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를 안 하는 것 치고는 제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AI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내가 요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괴력 난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갈 것 같긴 하고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괴이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못 다루는데 강력한 존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느끼셨죠? 6월 7월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100년 이상 된 현대 자본주의는 100년 이상 됐고 더 뒤로 가면 300년 이상 된 오래된 요구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이런 물질적 부를 이룰 수 있게 해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거고 그리고 인간이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룰도 만들었고 관리도 우리가 하잖아요. SC 같은 것도 있고 우리도 감독원 있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그걸 이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적으로 통제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뭐 감독원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거래소가 없었어요. 있었죠. 다 있었어요. 심지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왜 이러면서 당한 거죠. 그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 자본주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발달되고 좋을 줄 알고 만들었는데 그게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한 거죠. 우리의 목줄을 잡고 목줄은 아니고 우리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죠. 걔가. 걔도 화가 났겠지. 날 이렇게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쉽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내가 들어와서 그냥 막 돈 넣으면 그냥 뭐 한 달 있다가 막 내가 돈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라는 자아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번에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제가 커리어 시작한 때가 이제 금융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시장이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그래서 제가 뭐 한 주 한 주 하는 게 저는 항상 이제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계속 수명을 갉아먹어요. 계속 시장 봐야 되고 답도 없는 답을 계속 찾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격은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살아남는 게 가장 힘든 이제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막 훈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많이 이렇게 몸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이런 거다. 잊어버리거든요. 좀 지나면 되게 시장이 쉬워 보이고 그런데 또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실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번 또 돌아와요. 한 5년, 6년 정도 있으면 다 몰려가서 어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사면서 여기 말고는 길이 없고 이거 안 사면 바보고 이럴 때가 또 올 겁니다. 빠르면 2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번만 이제 요거 본 걸
백귀야 야행 이 만화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요괴 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러면 조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익실현 30%만 현금화하고 있으면 내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돈을 다 넣는 순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 이제 아예 컨트롤 조종관을 저쪽에 맡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겸사겸사 제가 이제 만화책 보다가 아 이게 요괴랑 비슷하구나. AI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서 다뤄야 될 존재인 것 같다. 자본시장이라는 게 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죠? 뒤에 한 시간은 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재밌잖아요. 이번 주는 지금 뭐 미국 시장 보면 이것도 이제 짐작만 하는 거예요. 이 변덕스러운 놈이 월요일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만 보면 뭐 야간 선물도 상승하고 있고 주말에는 좀 편히 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좀 가끔 저를 놀라게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달지 말아주세요. 좀 그런 돈하고 돈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 그렇게 막 인생이 그렇게 막 엄청 못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잘 뭐 이렇게 조금씩 쌓아다 가다 보면 돈도 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벌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다음 주도 힘들 수 있어요. 워낙 이 변동이 심해서. 어쨌든 그래도 한 주 잘 버텼고요. 주말에 좀 덥겠지만 좀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말에 지표 추적자는 그냥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하지 뭐 그죠? 금요일 금요일 한국이랑 미국 종가는 월요일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 이거 AI로 만들어 봤습니다. AI랑 요괴랑 융합해 달라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AI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